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세요? 저는 그냥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의라 가지고 18년 된 준중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중형 세단이나 SUV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긴 한데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소형차를 보기가 좀 정말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도로를 다니면은 소형차를 보기가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실제 통계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소형차를 싫어하고 경차를 싫어하고 이렇게 대형 큰 차, 중형차, 대형차, SUV 이런 것들을 선호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차의 인기가 줄어간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숫자입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경차 판매량이 연간 21만 대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대는 이게 9만 대로 내려왔고 지금은 이게 아예 더 내려와서 6만 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판매량이 박살이 난 거죠. 옛날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경차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가? 중형 세단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SUV를 사요. 이게 특히나 차를 구매하는 20, 30대들 사이에서 좀 훨씬 더 이게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옛날에는요, 경차를 주로 사는 20, 30대 소비자들이요. 일단 경제적으로 돈이 충분치 않기도 했고, 경차는 일단 뭐 작고 저렴하니까 처음에 운전할 때는 경차로 이제 운전을 하는 젊은 운전자들이 많아서 경차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물론 뭐 경차를 좋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경차의 주 구매자들이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20, 30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보면요, 경차를 살 바엔 차를 사지 않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 경차를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서 젊은 소비자들만 주로 구매를 하고 나이가 많은 소비자들은 경차를 별로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제라기보다는 지위제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어떤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차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좋은 차, 큰 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더 나아가서 젊은 소비자들마저도 지위제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두 다 인정하기 때문에 경차 살 바에는 그냥 차 안 사고 말지. 살 거면 큰 차, 좋은 차, BMW 산다. 그래서 보면 정말로 독일 3사, 그중에서도 BMW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SUV 판매량도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차량이 현재 SUV가 많이 판매되는 게 트렌드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팔리는 해치백 정말 안 팔립니다. 해치백 같은 건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완전 내놓는 족족 다 단종됩니다. 해치백이 이렇게 안 팔리고 SUV가 이렇게 많이 팔린 나라도 정말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경차가 가진 장점들이 되게 많긴 합니다. 연료비에서 효율적이고 뭐 주차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좁은 길을 다니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나 길에 불법 주정차하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 빼고 주차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지위제이기 때문에 경차를 비선호하고 아예 싫어하는 경향이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는 거죠. 특히나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뭐 젊은 층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소비 지향적, 사치 지향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럭셔리 지향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게 좀 더 가속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렇게 국내 소비자들이 경차를 점점 안 찾게 되다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경차 신차가 또 잘 안 나와요. 옛날에 그 경차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도 하고요. 사실 자동차라는 건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 유럽 애들은 경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옆나라 일본 사람들도 경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유럽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사치스러워서일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럭셔리 사치제에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일본 소비자들도 뭐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치제에서는 완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샀어요. 사실상 80년대 이후 럭셔리 산업의 주된 소비자가, 중국 소비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본 소비자였을 정도로요. 근데 일본에서는 대형차에 대한 지향이 굉장히 적어요. 이건 제도적인 측면이 큽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대형 도로가 없어요. 왜냐?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몇백 년 이상 된 도시들이 많고 이미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도로가 되는 형식이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도로를 달리려면 차가 커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달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사람들도 작은 차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역사만 해도 거의 1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로도 작은데 어차피 뭐 그게 큰 차가 필요해? 라는 관점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
경우도 제도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돈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차를 소유하려면요, 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차를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차고지가 있는 사람만이 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차고지가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뜻도 돼요. 또 이게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차가 크든 작든 그거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 차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자동차의 개발 역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길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좀 대형차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왜냐면 산유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연료 효율적인 차를 만들 이유가 없었죠. 대형 차량을 제한했고, 근데 땅이 넓어요. 주차 공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의 대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일찍부터 되게 차가 사치제로서의 인식이 되게 강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많이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차를 살려면 차고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차를 만들고 소유하기 시작한 역사도 짧은데 이거를 지위제적인 측면으로서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이렇게 큰 차를 탈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기 체급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를 소유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일명 카푸어라 하죠. 왜냐면은 멋진 차를 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내가 멋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선 정말 경차가 팔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경차는 국내에서 점점 더 설자를 잃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려면은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약간 불황이 온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게 발생하면은 그냥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라서 그런 날이 안 왔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긴 합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경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가격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차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차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전기차로 가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다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처럼 전기차를 그냥 바퀴 달린 가전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고급차를 지향하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큰 차, 고급차.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제조사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뭐 예쁘게 만들어도요, 소비자가 상품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 자체가 경차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기름값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올라가면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이전에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적용했던 휘발유나 이런 데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금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종료를 해버리면 갑자기 기름값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이것도 사실 여론의 눈치 때문에 못하는 상황에서 더 세금을 매겨서 이제 올린다? 야, 이건 정말 어려운 방식이죠. 결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결정한 건 소비자들이 상품을 바라보는 인식,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요소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바라볼 때 있어서 가격, 비용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가 나의 품격을 결정한다. 자동차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 현재 대도시에 삽니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소비자만 하더라도 2천만 명이 훨씬 넘어요. 워낙에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일할 때나 차를 끌고 다니지 잘 끌고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교통이 워낙에 혼잡한데다가 주차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교통 환경에서 차는 당연히 나를 과시하고 표현하는 사치의 방식으로밖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경차에 대한 수요를 계속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랄까요, 경차는 앞으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만들면 손해가 되는 차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들도 SUV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먹고 살만해지고 굉장히 잘 사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워낙에 잘 발달되기 때문에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문제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 하나만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차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현상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면 갈수록 경차가 인기가 식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